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200만원대까지 일단 달러 기준으로 91.2K 크게 내렸다가 쭉 이제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해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업비트 일봉으로 보셔도 이날 하루 동안 있었던 하락 이후의 반등의 세기가 좀 어마어마했고, 최저점 대비해서 꼬리 저점에서부터 10% 정도의 반등을 해주고 다시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리고 나서 올리는 힘의 세기, 이 반등의 세기 자체가 상당히 강력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약간 이제 코인 쪽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센 반등 이후에 지금 눌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2차, 그러니까 이제 진폭을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첫 반등이 굉장히 세고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가다가 그 다음에 수렴 이후의 방향이 또 이제 상방으로 터진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큰 반등이었고, 지금은 눌리고 있지만 어차피 또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이 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더 심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도 소폭 반등을 해줬고, 지금 비트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이더리움은 가격 방어를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이 주봉상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알트들을 대표하는 코인 이더리움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그 다음에 최근에 큰 반등을 줬던 리플까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이더리움 주봉상으로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세게 말아주면서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는 이제 김프도 없고 선물 시장 움직임 때문에 위아래 움직임이라든지 꼬리 움직임이라든지 훨씬 더 이제 과격한 움직임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때는 업비트는 김치 프리미엄이 받쳐주기 때문에, 왜냐면 잘 매도를 안 하죠. 한국인들은 떨어져도 조금 뭐 이제 지켜본다라든지 그냥 이제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이제 선물은 단기적인 물량, 레버리지 물량도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매도세가 이제 가파르게 나오고 매수세도 가파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이번 아랫꼬리가 결국에는 지켜준 2111달러죠. 이 구간을 이제 깨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또 이제 상당히 굉장히 세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차트를 이렇게 쭉 일봉 차트로 놓고 크게 보시게 되면은 명확하게 이 꼬리 부분에서 터진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보이죠. 특히나 이 말아 올린 크기, 내려 찍고 말아 올린 이 V자로 말아 올린 힘의 크기 자체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그러니까 몸통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꼬리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몸통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캔들의 절반 정도는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이 만들어준 이 아랫꼬리는 이건 사실상 내려올 때도 세게 내려온 건 맞지만 그만큼 밀어 올릴 때도 세게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센 매수세가 밑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아랫꼬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꼬리 저점 2125 이번 저점에서 찍은 이 꼬리 저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깨져서는 안 될 자리, 바닥 자리가 이제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쭉 이런 식으로 V자로 말아 올려주고 빠졌는데 사실 많이 안 빠졌어요. 거의 지금 빠지다 말고 옆으로 빼고 있죠. 이더리움은. 비트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인데, 자, 비트코인 2시간 봉과 이더리움 2시간 봉을 딱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반등을 세게 주고 좀 상당히 많이 눌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양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눌릴 수 있는 모습인데, 저는 사실상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면은 어차피 뭐 요 자리나 요 자리 최저점, 꼬리 저점을 우리가 깨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이 아래 꼬리를 굉장히 세게 달았고, 특히나 이런 자리들에서는 전부 다 대규모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반등이 굉장히 빨리 나왔죠. 그리고 뭐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저는 요 자리에서 다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도 보시면 요런 흐름으로 갔을 때 충분히 요 자리 102K에서 104K까지의 반등은 쳐줄만 하다. 여기 머리고 여기 어깨 자리 정도까지는 쳐줄만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쳤죠. 지금 정확하게 요 정도 자리까지 반등 주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런 자리랑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 한번 급격하게 쳐주면 눌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고, 눌림 이후에는 또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요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고점 뚫는, 아마도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앞으로 조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요 저항대로는 뭐 요 자리, 지금 이번에 찍은 자리, 그 다음에 그 위에 106K가 있어요. 이 106K를 계속 못 뚫고 이번에 크게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음에 올려주면 106K 저항 맞고 또 밀렸다가 한번 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 이 109.5K라는 이 신고가를 또 뚫기 위해서는 저는 좀 상당한 재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올려칠 때는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재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재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비트코인의 이제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의 편입이라든지 국부 펀드의 개입 가능성,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얘기들은 어차피 지금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차피 미국에서 주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축적을 해 나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여기서 이제 89 깨고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줬고, 이번에도 이전 저점 89를 안 가고 91.2K에서 바닥을 딱 찍고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해줬듯이, 이제는 이 91.2K 부근 요 자리 좀 여유있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최저점 89K 정도까지 최후의 마지노선이자 이번 사이클에서의 비트코인이 깨면 안 되는 자리, 여기가 깨지면 이제 시즌 종료라고 봐야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를 딛고 계속해서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고점까지 갱신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간을 좀 크게 박스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뚫어내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저는 120K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20K까지 한 번 더 쭉 올려주고 120에서 130까지 올려주고 또 이 위에서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아마도 이런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를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자리들을 안 깨고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에는 방향이 위든 아래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아래로 가기보다는 위로 한번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빼는 그림이 고점 부근에서 좀 많이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트도 이번 저점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쭉 해준 자리,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지만, 저는 지금 자리서부터 일단은 조금 더 받아봐도 어차피 91.2K 여기는 이제 깨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또 이런 식으로 세게 터질 때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롱을 좀 분할로, 물론 소액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진입을 해도 반등이 쭉 이렇게 터진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수익을 또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타점들을 최대한 잘 잡아볼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번 아래꼬리 이후에 쭉 반등해주고 살짝 옆으로 이제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낙폭 자체가 비트보다도 살짝 좀 더 방어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가 더 힘들다. 완전히 바닥을 찍었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지금 저 위에 있는 건데, 이더리움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고, 결국에 이 박스라는 이 박스 구간 자체가 여기는 이제 지하실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박스는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윗박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계속 저항을 맞았던 이 4,000달러, 3번 저항 맞았던 이 4,000달러 박스 구간이 중상위권의 어떤 박스, 그리고 지금은 하위권 박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분법적인 이제 방식으로 바라봐도 지금은 저점 자리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딱 기준으로 4,000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3,500부터는 좀 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런 자리 정도 되거든요. 요런 자리. 그래서 일단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고 3,500선부터 조금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도 충분히 이더리움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다. 다만 이제 비트가 좀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요런 저점 자리들을 한번 깨고 반등 주고 깨고 반등 주고 요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런 형태를 이더리움이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점 깨는 구간에서 단기 이제 롱 반등 보고 올려주고 요런 식으로 올려주죠. 올려주고 몇 번 하다가 이제 쭉 이제 대세 상승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위아래 뭐 저점 살짝 깨는 그런 흐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찍은 아래 꼬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분석은 이따가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도 시장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에릭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많이 빠지니까 이 트럼프 쪽에서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3,000달러 위에 구간에서.
그러면서 가격이 빠지니까 또 요렇게 트위터를 올렸어요. 에릭 트럼프, 바로 현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차남입니다. 이 지금이 바로 이더리움 매수 적기다. 저는 이게 물론 이 트럼프 일가에서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는데 가격이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얘네들이 조금 구린내가 나고 음모론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저도 한 명의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빠진 주식, 많이 빠진 코인, 이거를 매수하게 되면은 여기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자리라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든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릭 트럼프가 괜히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 이런 말 했는데 이더리움 더 빠지면 엄청난 욕을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현직 대통령 뭐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정말로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트위터지만 내 의견에 의하면 지금이 굉장히 그레이트한 타임이다, 이더를 매수하기에. 그리고 넌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어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위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다라고만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여기 4,000달러 벽에 또 이번에 또 막히고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뚫어내고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단기간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다가 또 한번 꺾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꺾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기서 꺾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번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다시 3,200 뭐 3,400달러만 가도 에릭 트럼프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이 사람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야.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이 맞았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자리까지 지금 이더리움이 빠졌다라는 거죠. 엄청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그냥 배경도 까맣게 해서 그냥 이더리움 풀매수 자리다, 지금 너무 빠졌다, 이번 하락은 굉장히 구린내가 나는 약간 이제 인위적인 하락의 냄새가 나고 비트도 이제 90K도 안 깼고. 근데 또 청산은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산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번에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비트가 최고의 마지노선 뭐 90K나 89를 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위에 구간에서 트럼프 취임식 때부터 트럼프부터 해가지고 신시아 루미스 설레발이 치면서 큰 거 온다, 빅띵스 커밍 하면서 위에서 막 온갖 기대감을 부추겼어요, 트럼프. 근데 막상 트럼프가 행정명령 공개를 할 때는 거기 비트코인 얘기는 포함도 안 돼 있었고. 근데 뭐가 됐던지 간에 그 이후에 어떤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좋은 얘기들을 좀 계속하면서 트럼프 취임식 플러스 결국에는 뭐 행정명령 내용에서도 이제 신설 기간 추진해서 앞으로 이제 뭐 6개월 내에 내 책상 위에 데이터를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만큼의 기대감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쌓였었다라는 거죠. 트럼프 취임식과 더불어서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엄청난 개미들이 롱을 탔다, 여기서. 근데 그 롱 물량이 또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물을 좀 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분석도 할 수 있고 나름 대응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 마지막 4시간 봉이 거의 97.8에서 91.2K까지 다이렉트로 찍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럼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청산이라든지 손실, 뭐 손절 물량 이런 게 빠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때 또 기대감으로 또 많이 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줄 알고 많이 타는데 그걸 또 한 방에 죽이는 움직임이 나왔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하락에서 많이 죽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 죽었으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좀 더 앞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조금 가격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에릭 트럼프도 그 점에 의거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떨어지면서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뭐 이런 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이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만원을 날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100만원을 샀을 때 그대로 잃었던 100만원을 찾아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가격적으로 빠졌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빠진 게 이더리움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새벽 5시죠. 이쪽 데이비드 삭스가 얘기를 했는데, 데이비드 삭스는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가상자산하고 인공지능 쪽 특별 고문입니다. 이제 가상자산 차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소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 실무단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에서 국부펀드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 이 국부펀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미국 재무부 주도하에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 그리고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창출했을 때 당연히 이제 투자한 만큼은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을 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좀 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좋은 취지로 만들고, 미국의 부채도 어느 정도 좀 탕감하자, 이런 식의 취지로서 이제 국부펀드를 설립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돈 되는 모든 것에 이 국부펀드가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데이비드 삭스, AI 차르, 요번에 굉장히 큰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사람인데, 이 데이비드 삭스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에셋, 디지털 다른 자산들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미국 국부 펀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확정이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꼭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시장에 직접적으로 가격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진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부펀드 추진하고 그 국부펀드에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이제 하나의 이제 매수 대상이 되는 듯 그런 어떤 확정적인 멘트가 있었으면은 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죠. 트럼프 지금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의 행보들이 냉정하게 따져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도 앞으로 100일 전에 2개의 주요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아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점쳐진다라고 하고, 요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주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 논의가 되면서 이제 정책들이 조금씩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또 이제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120에서 130K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트도 큰 폭의 반등을 했고, 이더리움도 지금 큰 폭의 반등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하락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은 이 알트들도 이제는 바닥이 잡히지 않았나, 감히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아까 이더리움을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라나도 일단 전체적인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죠. 여기서 FTX 파산하고 나서 완전히 바닥 찍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대항마로서 이더리움을 거의 뭐 제낄 정도로의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면서 45만원을 찍고 지금 31만 8천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점들을 넘기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고점을 이런 식으로 넘기고 나서의 이 윗꼬리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과연 다시 갈 수 있을까, 솔라나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일전에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봉, 일단은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이 3주 전에 주봉으로 찍은 이 45만원이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 고점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시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솔라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이더리움이 전혀 올라간 게 없었죠. 왔다 갔다 4천만원, 4,000달러 뚫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솔라나가 강세를 볼 동안 이더리움이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솔라나가 여기가 이제 상승 랠리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솔라나가 빠지는 흐름 안에서 이더리움이 반대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 돈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안에서 강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있었고 약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개별 알트도 아니고 이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굉장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제외했을 때 전체 알트 도미넌스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야말로 대세 알트가 누구냐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는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대로 이더리움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솔라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도 사실 다른 알트들은 못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알트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른 알트들도 바닥을 깬 알트들도 많은데, 그러면 말 그대로 알트들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닥을 찍었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트들도 대부분 이번에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제는 이 구간부터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을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살짝 이 솔라나가 어떻게 보면 좀 대마가 됐어요. 이제는 뭐 대마 불사라고는 합니다만은 비트코인도 사실 대마 중에 대마고 이더리움도 대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둑 용어입니다. 뭐 솔라나가 한 번에 이렇게 빠지냐 그건 아니고 요 위에서 계속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냥 차트적인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솔라나가 이 일봉, 여기 일봉 보이시죠? 아래꼬리 달린 이틀 전의 저점입니다. 28만 1,100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틀 전에 찍은 저점은 이더리움이 2111달러, 2125달러, 여기죠, 여기. 여기를 깬다라는, 이더리움이 여기를 깬다라는 의미랑 비슷한데, 이더리움이 여기를 깰 확률보다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냐면 솔라나의 지금 차트가 여기서 조금만 더 흘러 내려가면은 여기 깰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8만 1,100원 깨게 되면 그 다음에 20만 7천원대 매물대 바닥 여기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등 좀 주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 이틀 전에 찍은 이 대부분의 알트들이 찍어준 이 저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서는 안 되는 자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솔라나에서 쭉 이제 만약에 돈이 빠지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 이더리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추론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자리. 그리고 사실상 솔라나가 그동안에 조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무제한적으로 올라가게만 하는 차트는 또 없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8만 1,100원짜리 이번에 조금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리플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을 줄 때 조금 세게 하락이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은 다른 알트들도 다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리플이 여기가 이제는 사실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5,000원을 얼마 전에 좀 여기서 찍지는 못했지만, 원화 기준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4,900원대 후반대까지 찍어주고 횡보를 어느 정도 해주다가 이런 주요 아래꼬리 지지대를 이번에 이제 쭉 박살을 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3,200원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줬다가 빠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 리플 쪽에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익절을 하고 그 자금이 또 알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도 조금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간 알트들, 리플, 뭐 도지도 마찬가지고, 도지도 이번에 많이 내렸죠.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조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클을, 그 친구들의 사이클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더리움의 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에릭 트럼프가 저렇게 밀고 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왜 저렇게 매집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 있는 추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너무 과하게 많이 올라왔던 이런 이제 덩어리가 큰 알트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반대급부로 이더리움이 좀 뜰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랬을 때 뭐 오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나름 뭐 4% 반등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이더리움에 가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가격적인 탄력성으로 봤을 때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과거에 굉장히 큰 상승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23년부터 22, 23, 24년을 6만원을 못 뚫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 동안 바닥에서 물량을 축적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2022년도 초반부에 있었던 펌핑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의 리플 차트랑 이렇게 되면 비슷해지는 거죠. 도지코인 차트랑도 비슷해지는 거고,
이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눌려서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던 코인들이 한 번에 위로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또 최근에 뭐 리플이나 도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계속적으로 조금 기대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더리움이 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또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쨌거나 저점 안 깨고 있죠. 이 23,100원 정도 자리는 이 구간에서도 안 깼고 지금 그 근처도 가지도 않았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느 정도 이번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를 나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 있는 알트들도 많은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카바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하락장에서 가격적인 방어를 좀 잘해준 코인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도 파이낸스, 주피터, 마스크 네트워크, 카바 이런 코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플러스 이더리움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좋게 좀 볼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좋게 볼만하다. 조금 중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여름 이후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올해 안에는 뭔가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 이제 쭉 올리기 전에 저점이죠. 작년 9월 정도에 찍었던 저점 자리 23,000원 정도는 좀 지켜준다고 한다면 조금 크게 봤을 때 옆으로 눕다가 위로 발사, 이거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카톡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코인이지만은 뭐 카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아직 자리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결국 일봉으로 봤을 때 이 619 표시돼 있죠. 619만 지켜주면은 옆으로 빼다가 쭉 올리는데, 그랬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워낙 지금 바닥권이기도 하고 이전에 반등을 줬을 때 이 자리에서 최저점 찍고 여기서 이제 크게 윗꼬리까지 했을 때 128% 정도 올려줬었거든요. 뭐 요 정도까지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바닥에 대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1,300원 정도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1200원 정도부터는 이제 익절 생각을 하고 1200에서 1400짜리는 요런 식으로 타점을 노려볼만 하다. 근데 이제 손절은 굉장히 또 짧습니다. 이 정도 목표가를 보는데 손절은 어쨌든 619거든요. 여기 그냥 손절 잡고 상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짧게 손절 잡고 이 정도 손절 감안하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뭐 이제 1000만원 들어갔을 때 손절 나가면 20%입니다. 200만원 정도 손절 생각하는데 위로 가면은 거의 70%가 열려있어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카바도 물론 좋지만 지금 대부분의 알트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에릭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도 이더리움이 지금 손익비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사실 그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알트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폴리곤도 많이 내렸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아래꼬리 좀 달아주고 있고 399도 안 깼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도 지금 여기서 땅바닥 찍었을 때 갔다가 땅바닥 찍고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시간분 기준으로 폴리곤도 살살살살 조금씩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저점을 깨려면 이더리움이 아까 그 2125를 깨야 됩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려면 이더리움이 2125를 깨야 되는데 그럴 확률보다는 이더리움도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알트들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주봉 보고 계신데 반등이 일주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반등이 2, 3주는 갑니다. 2, 3주 여기서도 1, 2, 3, 4주를 갔고, 여기서는 1, 2, 3, 4, 5, 6, 7주를 갔어요. 거의 2달을 올렸고, 여기서는 뭐 좀 사이클이 길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1, 2, 3, 4, 5주를 올렸어요. 주봉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징글맞게 내려와서 이제 바닥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최소 한 달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2월 한 달이게 되겠죠. 말 그대로 지금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월 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뭐 손실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다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큰 금액으로 안 해도 됩니다. 폴리곤이 만약에 여기서 다시 1000원을 가게 되면 100%가 올라가는 거예요. 2배 수익을 볼 수, 여기서 1000만원 지금 어차피 저점 손절 잡고 진입을 한다 해도 1000만원으로 1000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800만원에 익절해도 500만원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알트들이 많이 내려온 자리, 공포의 끝자락에서 지금 뭐 비트 같은 경우에 나름 반등 많이 해줬지만은 알트들은 지금 전혀 반등을 못 해주고 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패턴상 이런 식으로 바닥 찍고 나서 한 달 정도 올려주는 그런 이제 반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트 반등장이 어느 정도 좀 올만한 환경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카바 이런 알트들 그냥 똑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뭐 주피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주봉 관점에서 흔들다가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번에 1200원 손절 잡는 거는 금액 많이 안 들어가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는 거죠. 여기 1088원 딱 여기까지만 손절 잡아도 그 다음에 위로 2500원에서 3000원 목표로 볼만도 하다. 물론 이런 건 이제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찍은 저점 있죠? 여기 저점이 1665였고 이번에 찍은 저점이 1680입니다. 그러니까 1680만 안 깨면은 여기서 좀 내려온다라고 해도 온도파이낸스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여기 쌍고라든지 아니면 쌍고 살짝 넘겨준까지의 흐름, 뭐 그 정도 흐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좀 주목할 만하다. 수위도 이번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417로 다 표시돼 있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만 안 깨면 그래도 한 번이 기술적 반등을 조금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폴리곤도 좋게 보고 있고 뭐 니어 프로토콜도 좋게 보고 있고 뭐 카바,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코인들 다 좋게 보고 있지만은 그 동안에 너무 조금 힘든 시기를 거쳤고 그 힘든 시기의 마지막 피날레를 여기서 이더리움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다 죽이고 다 박살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요런 고점 자리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요때도 마찬가지고 요때가 이제 부처님 오신날 좀 큰 폭으로 떨어졌던 2021년도 하락폭에서의 개미들 페닉셀이라든지 청산 물량이 역대 최고치로 찍었었고 그 다음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반등, 여기서도 찍고 반등, 여기서도 이번에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과매도 수치가 거의 뭐 이 당시랑 비교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왔는데, 그럼 이 당시는 비트가 가격을 눌러놓고 올린 거라서 비트가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지금은 비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눌렀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비트가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주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는 약간 이제 올라가기엔 너무 몸무게가 좀 무거워졌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주도로 이번에 알트 반등장이 한 2월에서 3월 정도, 2, 3, 4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2, 3, 4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조금 우리가 2, 3, 4월에 굉장한 좀 먹을거리,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한 좀 먹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알트 현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의 또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최대한 이제 올라가는 알트들, 뭐 카바도 다 말씀드렸죠.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온도 파이낸스도 이전에도 다 말씀드렸던 거, 뭐 주피터 올라갈 만한 코인만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니까 이런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타오, 빗텐서고 뭐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AI 쪽 테마 코인인데 아직 업비트에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포트에 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 타오 온체인 말 그대로 세이빙 비슷한 건데 요거를 이제 현물로 해서 스테이킹 해놓으면 15% 이자, 이런 식으로 지금 15%로 상당히 준수한 이자율을 좀 보이고 있는 상품이죠. 이더 2.0 같은 경우에도 4에서 7%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현물 자체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이자율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뭐 요거는 이제 비트겟 온체인 언에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놓으실 수 있다. 환매는 바로바로 됩니다. 단 이제 신속 환매를 할 경우에는 10% 정도 수수료는 나오는데 크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소액으로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이자가 좋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오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구간은 그래도 이런 구간이랑도 비교될 만한 저점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사이클 이후에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현물로 사두고 스테이킹 넣어놓으면 15% 이자에 가격 상승했을 때 좀 수익까지
어느 정도 조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조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다 또 소통하고 있으니까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다 답변 드리니까요. 이런 거 좋은 거 있을 때만 또 안내 드리고, 또 더 중요한 차트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만한 알트들 최대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안내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또 아비트럼도 사실 이번에 많이 빠졌거든요.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쭉 올려놓은 거를 다 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다 뺀 자리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아까 폴리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지만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는 패턴이 나왔을 때 1200에서 1400까지는 그래도 한번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저점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트들 바닥이 잡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이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다시 허리 라인, 넥 라인, 정수리 라인까지 이제 올라갈 텐데 최대한 그런 구간에서 수익을 좀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